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북 리뷰인데요. 저한테 자기 성찰, 마음 공부하려면은 어떤 책 읽으면 좋아요? 라고 책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마음 공부 Q&A라는 영상에서 약 10권의 책을 추천을 이미 해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책을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한 끝에 고른 책이 바로 이 김윤나 작가님의 자연스러움의 기술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의 기술이라는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책 한 권이면은 마음 공부의 아주 큰 틀을 딱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정말 잘 쓴 책이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도 하고 이 작가님께서 얼마나 이 심리학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지가 드러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자연스러움의 기술이라는 책은요,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각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의 챕터, 그리고 두 번째는 신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두 번째 신념 챕터고요. 세 번째는요, 욕구의 챕터예요. 제 지난 영상에서 욕망대로 살 때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욕구, 욕망 거의 뭐 비슷한 거죠. 네 번째는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강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 또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총 5개의 챕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였죠?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두 번째는요, 네, 우리가 믿는 신념.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네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다섯 번째는 우리의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쭉 살펴볼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일종의 가이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요,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얇아요. 책이 총 한 200페이지 정도 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하루 정도 시간 여유 있으신 날을 한번 고르셔서 하루 정도 이 책을 쭉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요. 정말 이 책은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 출판사나 작가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친분이며 뭐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제 개인 돈 다 주고 산 책들이거든요. 정말 마음 공부나 자기 성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필수, 진짜 필수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해야 된다, 승진해야 된다, 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예뻐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인생이 바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때문에 의외로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챕터인 이 가치 챕터를 여러분이 정독하시면서 보시다 보면은 무엇을 발견하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사실은 별로 생각보다 안 중요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챕터인 가치 챕터부터 꽤 정독을 하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김윤나 작가님께서 첫 번째 가치 챕터에 본인의 상담소를 방문해 주신 내담자분들과 진행했던 코칭 과정을 일부 책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중 여기 40페이지에 보면은 삶을 이끄는 50개의 가치 카드라고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또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사셔서 보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50개의 가치 카드 중 왼쪽, 일단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연습장을 꺼내서 직접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어요. 연습장에 이제 반을 이렇게 나누고 50개의 가치 중에서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를 왼쪽에 쓰고 내 거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써봤어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제 내 것처럼 여겨지는 가치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할 거예요. 연습장을 다음 장을 넘겨서 한 번 더 해보는데 어떻게 해보냐,
더 내 것처럼 여겨지는 가치를 또 추리는 거예요. 왼쪽에 더 내 거, 오른쪽에 덜 내 것처럼 여겨지는 가치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물론 기존에 내 것처럼 여겨지는 가치를 골랐잖아요. 그것만 갖고 해볼 거예요. 거기 중에서 한 번 더 걸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걸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6개의 가치만을 남길 건데 다음과 같은 가치를 한번 남겨보세요. 첫 번째 질문.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2개. 여러분 고르셨나요? 두 번째. 남은 가치 중에서 이것이 있어야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또 2개.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을 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치 2개를 또 골라주세요. 이렇게 총 6개의 가치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6개의 가치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자율, 건강, 변화, 사랑, 정직, 성장이라는 가치가 남더라고요. 50개의 가치 중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6개의 가치 중 그 어느 곳에도 뭐 성공이며 명예며 인정이며 성취며 이런 가치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전 살면서 되게 인정받고 싶고 성취하고 싶다라는 욕구로 되게 가득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정작 이렇게 김윤아 작가님 책에 있는 가치 검사를 제 스스로 시간 내서 해보니까 그동안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일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어딘가 균형 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딘가 불행해지기 쉬운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도요, 이거 해보시면 진짜 충격 받으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사실은 이게 나한테 중요한 가치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엉뚱한 걸 쫓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되게 여러분이 많이 충격도 받으실 텐데 그만큼 힐링도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미 저에게 있어서 이 성취라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한 1, 2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던 시절에는 진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하고 그때 제가 템플스테이를 갔었는데 템플스테이 가서 만났던 아주 감사한 인연이 된 스님과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차담을 나누면서 스님 전 너무 막 힘들다.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진 거는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라고 했더니 스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건데 그 괴로움의 원인을 조금 더 스스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면서 되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와 내 주변 관계가 썩 좋지 않다든가 뭔가 성과가 내 욕심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든가 뭔가 불균형스럽다든가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나의 가치 찾기를 꼭 이 책을 보시면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던 마음속 응어리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나에게서 사실 이 가치가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이 가치 챕터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챕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챕터, 신념의 챕터까지 갈 건데요. 여러분이 믿는 그 신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믿는 대로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신념이 순기능적 신념이어야 되는데 역기능적 신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역기능적 신념이란 무엇이냐? 건강하지 않은 신념인데요. 보통 절대적인 신념이야말로 역기능적 신념이 되기 쉬워요. 절대적인 신념이라는 게 무엇이냐? 실수를 하면 안 돼.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어야 돼. 이런 신념들, 이런 절대적인 당위성을 가진 신념들이 사람을 되게 괴로움으로, 번뇌로 이끌기가 쉬워요. 아니, 남한테 도움되겠다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일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이 신념이요. 맹목적으로 치닫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나는 남한테 도움이 내가 못된 것 같은 순간이 살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움은커녕 민폐만 끼친 것 같다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이런 뿌리 깊은 신념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해 였다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굉장히 큰 내적 번민에 시달리실 수 있으세요. 뿐만
뿐만이 아니라 죄책감 또한 겪을 수 있어요. 나 지금 사람한테 도움되어야 되는데 나 지금 민폐 끼쳤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나는 민폐나 끼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또 나쁘게 또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 신념, 여러분이 어떻게 뿌리 신념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냐가 바로 이 두 번째 챕터인 신념 챕터에서 다루고 있어요. 보통 그런 역기능적 신념, 당위성이 강한 신념들을 가지신 분들이 살면서 괴로움을 많이 겪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신념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순간이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관찰자 시점이 되어서 바라보라고 나오거든요. 아,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진 것 같구나. 이렇게 한 발자국 그 신념과 나를 일치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신념은 신념이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관찰자 시점에서 나의 신념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또는 여러분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뿌리 신념들을 다시 교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 챕터는요, 욕구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 욕망대로 살 때 행복하다고 제가 항상 설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긍정적이에요. 보통 뭐 예뻐지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등등등 뭐 긍정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충족이 된 것 같지 않을 때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이 책에서는 크게 5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돈 많이 벌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을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흔히들 싸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받고 싶고 소속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여자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진 남자가 만난 거야.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히 뭐 남자는 친구들이랑 뭐 술도 마시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그런데 여자는 사랑받고 싶고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남자에 대해서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안 돼? 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욕구를 지닌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서로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챕터인 감정에 대한 チャプ터인데요. 우리 감정은요, 너무 억누르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이게 억누른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억누르면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도 한때 되게 화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테마로 책을 여러 권 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명상을 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심호흡을 하고 좋은 걸 생각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지침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지침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였거든요. 아, 나 화났구나. 나 왜 화났지? 아, 이래서 화났구나. 그러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감정의 라벨링을 이렇게 하나씩 하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감정 조절을 하는데 가장 으뜸인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정체를 딱 분명하게 밝히니까 인지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화났구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래, 화날만 하네.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화낼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화가 자연스럽게 누그러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감정을 인정하는 것까진 좋아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정확하게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진짜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바로 A라는 감정을 A라고 표현하지 않고 B라고 표현한다던가 C라고 표현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사실은 나는 서운한 거야, 이 사람한테.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되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했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나는 서운해. 자, 근데 우리 원래 감정은 서운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2차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화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맨날 뭐 밖에 나가서 놀지? 뭐 나는 관심도 없고 말이야. 당신은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 이러면서 화를 내는 부인이
저는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화내는 사람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원래 감정은 화가 아니에요. 서운함이에요. 근데 그 서운함을 서운하다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차적으로 화라는 감정으로 표현을 하곤 하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서운함을 화라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자리야. 무슨 부부 동반 모임 이런 데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안 챙기고 자꾸 자기 뭐 명함 돌리기 바빠. 그래서 약간 서운해. 근데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아까처럼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막 화내고 당신은 뭐 나는 눈에도 안 보이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다르게 감정을 비틀어서 표현하곤 해요. 서운한 것을 서운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은근히 수동적인 공격성을 갖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은근히 딴청을 부린다던가 막 안 들린 척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원래 감정을 살짝 비틀어서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형태의 감정이 아닌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4번째 챕터인 감정 챕터에서는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원래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감정으로 치환해서 표현을 한다던가 또는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곱게 이렇게 틀어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을 그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다라는 이 내용이 4번째 챕터에 나와요. 자세한 사례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많이 요약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진짜 가치는 이 책을 직접 읽으셔서 여러분이 밑줄 치시면서 읽고 또 여러분 삶에 직접 적용을 하시는 게 진짜 가치거든요.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강점 챕터인데요. 강점 검사를 한 번쯤 해보세요. 물론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간단하게 강점 테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책 176쪽에 보면요, 50개의 강점 카드가 나오거든요. 우리 첫 번째 챕터에서 가치 카드 나왔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이 50개의 강점 카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아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강점처럼 느껴지는 거 왼쪽,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 저작권 관계상 다 싫지는 않았고요. 약간 블라인드 처리를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내 감정처럼 느껴지는 거, 오른쪽에는 내 강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처럼 느껴지시는 거를 여러분 이 50개 중에서 또 추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는 마찬가지로 6개의 강점만을 남길 거예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주로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보통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강점 2개를 남기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을 사용하면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높아져서 비교적 오래 할 수 있다. 또 2개. 마지막 2개는요. 이 강점과 관련해서 정보를 찾거나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강점 카드 2개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중에서 추려서 마지막 6개를 남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2개가 나왔어요. 결과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과 전략 카드를 남겼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자아 성찰과 호기심 카드를 남겼어요. 세 번째 질문에는 사랑과 매력이라는 카드를 저는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질문에 따라서 한번 쭉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강점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강점이 다 있고 탤런트가 다 있어요. 다만 그걸 잘 모르시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강점 6 찾으셔도 되고요. 이것 말고도 5개의 강점을 찾는 갤럽 클리프턴 검사를 한 3만 원인가 4만 원 주고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은 강점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 강점을 그렇구나 하고 냅두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점을 알게 됐으면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근데 이 강점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너무 어느 하나를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 하죠. 그쵸? 그래서 이 강점 6개도 적절히 배분해가면서 이렇게 써야지 너무 한 개에 올인해가지고 그것만 너무 과도하게 쓰면 사람이 에너지를 소실하고 탈진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강점 카드 찾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강점을 찾으셨다면은 소소하게나마 주변 사람들의 다른 강점을 찾아주면서 여러분의 실제 강점을 한번 발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어떤 식으로 이 6개의 강점을 활용하냐면은 문제 해결과 전략은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면 좋을까? 그리고 자아 성찰과 호기심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랑과 매력이라는 것은 부족했던 부분이거든요. 계속 화두를 갖고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현재 나한테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들은요 결국 언젠가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화두, 그 끝만 놓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의 손아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지금 화두로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거는 애초에 떠올릴 수조차 없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김윤나 작가님의 자연스러움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아주 길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사서 봐도 돈 한 푼도 안 아까운 책입니다.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여러분 자신을 찾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